안녕하세요. 여행타임TV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개인 택시 시세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비 부모 은퇴랑 자영업 폐업 러시 창업자금 1억대로 거의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보증금 안 까먹을 유일한 사업은 개인 택시 업뿐이고 정년 없는 제2의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제가 2014년 9월에 개인 택시 면허를 살 때 6,950만 원에 샀습니다. 그 당시는 중고차를 같이 사지 않고 면허만 사가지고 차는 전액 할부로 그랜저 신형으로 그랜저 HG 신형을 뽑았었습니다. 현금가 2,5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은 중고차를 비싸게 같이 묻어서 사야 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매물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사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요즘 야간반 분위기로 봐서는 법인 택시는 줄도산할 게 뻔합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는 법인 택시들 많을 걸로 아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청산을 하고 법인 택시 면허를 시장에 개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게 법인 택시 2대랑 개인 택시 면허 1대랑 면허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면 바로 매물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고질적인 산악금 문제랑 서비스 문제, 특히 기사분들이 산악금 채우느라 서비스가 개인 택시만큼 만족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인 도급제를 시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면허 전환 사업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개인 택시 면허로 가야 합니다. 양수자 교육인 체험 교육도 화성과 상주 2군데뿐이고 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서 가수요가 붙습니다. 훨씬 지금보다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찾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요즘은 20대 분들도 개인 택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택시 유튜버 중에 송도족제비라는 분도 98년생인데 인천에서 카카오 가명을 하고 아이오닉 6 전기 택시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자영업이 불경기다 보니까 폐업하는 식당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폐업하고 나면 운전은 할 줄 안다면 마땅히 할 만한 게 개인 택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는 일단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제 주변의 모임의 형님들 보더라도 예전 같으면 75세 정도에 은퇴할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 개별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가 한 1억 5천 가면 팔 생각 없으시냐고 여쭤보면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한 77 내지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세까지도 할 생각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매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나타 뉴라이즈를 단종시키는 바람에 현대차에서 자가용 모델과 택시 모델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단종을 시켰겠지만 지금은 신차 수요도 많이 줄어서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입하는 걸로 바뀌었겠습니까? 그 중단하는 수요 때문에 더더욱 중고 시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차량까지 연장하는 악수를 두게 돼서 더더욱 매물 부족, 매물 잠김을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르고 있으니 환장할 겁니다. 대출로 준비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예전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까지 신한은행에서
혹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시세라는 것이 매도할 때 시세가 거의 보장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손실이 없습니다. 양수 후 바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소 5년은 의무로 보유해야 하고 만 61세가 지나면 물론 바로 팔 수 있습니다. 택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영업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행해 보시고 콜 위주로 영업하면 진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특히 야간 영업 시 길방이라고 말하죠. 길 영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태의 승객이 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비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진상짓 하면 아주 괴롭고 마인드가 웬만큼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제가 택시에 입문한 거는 2011년 9월달 추석 무렵에 대한상운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큰 법인 택시에 입사를 해드렸습니다. 3년 채우자마자 개인 택시를 사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 같은 콜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파출소 갈 일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태운 승객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대한상운 차고지가 건대입구역 6번 출구랑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건대입구역 사거리를 막 뚝섬 유원지 쪽으로 턴하자마자 젊은 커플이 탔는데 시립대 방향에 내려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첫 경험은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40년 전통의 대한상운도 결국은 경영난에 시달려서 팔았습니다. IM택시에 넘겼거든요. 현재는 자가용 경력 5년 무사고면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었으면 아마 법인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로 개인택시를 사서 시작했을 겁니다. 초보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탑승을 눌러야 되는데 탑승을 안 누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톨비 청구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톨비를 합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승객 하차 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십시오. 오른쪽 깜빡이 켜는 게 아니고 비상등입니다. 뒷차랑 오토바이의 알리기 위함이죠. 특히 오토바이 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핸들을 대각선으로 틀어서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도록 막고서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우회전시는 자전거나 킥보드 특히 조심하시고요. 엔진 오일 교환은 일반 카센터 이용하지 마시고 복지정비를 이용하십시오. 택시 복지정비가 있습니다. 평우 복지정비를 이용하시면 3만원대면 오일 교환이 가능합니다. 댁에서 복지정비가 멀다면 복지충전소에 오일 교환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양수교육 합격을 못하셔도 개인 택시 신규자 교육 이틀간의 교육을 미리 신청하셔서 여유 있는 시간대에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에 인가 서류를 다 접수하고도 짧아도 열흘, 길면 2주 정도 인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